자반증, 혈뇨나 단백뇨 있으면 한약 치료하면 안 된다. 정답은요, X입니다. 자반증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문제 바로 신장질환입니다. 자반증에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되죠. 우선 자반증에요, 혈뇨 혹은 단백뇨가 왜 나오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야겠죠. 자, 신장은요,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 신장당 네프론은 약 100만 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신장 두 개에서 총 2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의 집합체가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프론은요, 사구체와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사구체는 혈관이 매우 많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구체에서 혈액이 이제 여과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혈액 성분의 여과가 이루어지는데, 혈액 중에서 작은 입자인 물이나 전해질이나 이제 각종 노폐물들이 사구체와 세뇨관 사이의 막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네, 적혈구나 단백질 같은 입자가 큰 입자들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반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혈관염이라면 사구체, 혈관덩어리인 사구체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염증이 생기면 혈액의 여과가 이루어지는 막에 틈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틈으로 단백질이나 적혈구, 큰 입자들이 통과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혈뇨나 단백뇨이죠. 그래서 이제 혈뇨나 단백뇨를 동반하는 자반증을 치료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혈관의 염증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재발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혈뇨나 단백뇨가 동반된 자반증에 스테로이드 처방이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테로이드는 혈뇨나 단백뇨가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한 그런 약물은 아니죠. 단 이제 혈관의 염증을 좀 이렇게 억제해서 사구체의 염증을 억제하면 혈뇨나 단백뇨가 우선은 덜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자반증 환자의 혈뇨 단백뇨는 이제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동안에는 혈뇨 단백뇨 줄었다가 용량 줄이거나 그러면 다시 재발하고 그러면서 만성의 패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그냥 혈관의 염증으로 사구체의 여과작용에 잠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가 시간이 흐르고 만성적으로 반복하고 하면서 점점 사구체 질환이나 신장 질환으로 발전을 하고 영구적인 혈뇨나 단백뇨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혈뇨나 단백뇨가 동반된 자반증이라면요, 혈관의 염증 재발 없이 완전하게 해결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처치입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재발을 반복하는 자반증, 그런 경우에 혈뇨 단백뇨라면 스테로이드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해서 회복이 돼서 혈관의 염증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한약 치료 무조건 금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확한 체질 진단 바탕으로 더욱더 한약 치료해서 혈관염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근데 한약이라 함은 이제 자반증이나 혈관염의 특징과 예후를 잘 알고 있는 한의사의 진단하에 한의원에서 처방된 한약만을 의미합니다. 간혹 일반인들이 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기준이 약간 모호하죠. 그래서 정확한 진찰이나 진단 없이 그냥 이렇게 사서 먹는 홍삼이나 아니면 혈관에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그냥 시장에서,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어떤 약재 끓여 먹으면 좋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혹은 건강기능식품을 한약이라고 오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심코 먹는 약물이나 약재나 건강기능식품 등등은 혈관염을 악화시킬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혈관염 환자, 자반증 환자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혈뇨, 단백뇨를 동반한 자반증, 혈관염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발을 반복하고 만성적인 자반증이라면 정확한 체질 진단, 그 다음에 한약 치료 필요합니다.